여러분, 혹시 한 명의 70대 한국인 농부가 아프리카 대륙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6년 동안 20명이 목숨을 잃은 저주받은 땅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 맨손 하나로 나타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저 노인네는 여기 왜 왔죠? 관광 왔나?" 이런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기적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정말 가슴 깊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간다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한때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감귤 농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6년째 계속되는 원인 불명의 병으로 농장 전체가 초토화된 상태였거든요. 나무들은 검게 썩어 들어가고 열매는 독성 곰팡이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마을 사람 20명이 이 독성 곰팡이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었거든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파견된 자문관 로엘 박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농장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을이 지워지고 있어요." 로엘 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거든요. 화학 농약도, 최신 방역시설도, 외국에서 가져온 비싼 장비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죽음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터전을 잃어가는 고통, 가족을 하나씩 잃어가는 아픔, 그리고 아무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외로움까지. 모든 게 겹쳐서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두 포기하고 떠난 그 땅의 70대 한국인 농부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만수 씨였어요. 그런데 박만수 씨의 등장은 정말 예상 밖이었거든요. 다른 전문가들처럼 화려한 장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큰 연구팀을 이끌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박만수 씨가 가져온 건 고작 돋보기 하나와 자신의 두 손뿐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직원들이 박만수 씨를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니, 저 노인네는 장비도 없이 여기 왜 왔죠? 관광 왔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지금까지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었고 최첨단 장비와 수억 원짜리 연구비를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70대 한국인 농부가 맨손으로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박만수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농사라는 건 나무와 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황당해했죠. 나무와 대화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만수 씨의 첫인상은 정말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앞으로 보여줄 놀라운 모습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박만수 씨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서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고 맨손으로 흙을 만져보며 냄새까지 맡아봤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렇게 며칠을 보낸 후 박만수 씨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 병은 유럽에서 들여온 묘목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의 욕심이 부른 재앙이에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찾지 못했던 원인을 박만수 씨가 찾아낸 거였거든요. 박만수 씨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몇 년 전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유럽에서 개량된 감귤 묘목을 들여왔는데 이 묘목들이 아프리카 토양과 맞지 않아서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토착 곰팡이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거죠. 이 땅 고유의 식물들과 물 관리 방법을 써서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박만수 씨의 제안은 정말 간단했어요. 화학 농약이나 비싼 장비 대신에 현지에서 자라는 약초들과 전통적인 물 관리 방법을 사용하자는 거였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너무 많이 겪어서 또 다른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농민들은 박만수 씨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래도 박만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씨가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하자 오히려 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우간다 정부 관리들이 박만수 씨를 향해 폭언을 쏟아냈거든요.
한국 노인 따위가 뭘 안다고.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정부 관리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 전문가들을 불러왔는데 그들도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맨손으로 온 70대 한국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게다가 박만수 씨가 제시한 방법은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더 상처가 된 건 농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희망 고문을 당해서 농민들도 박만수 씨를 의심의 눈으로 봤어요. 당신도 결국 우리를 돈벌이로 본 거죠? 한 농민이 박만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박만수 씨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박만수 씨는 돈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순전히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자비로 우간다까지 온 거였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죠. 오히려 의심하고 배척했어요. 이때 박만수 씨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박만수 씨를 외면한 건 아니었거든요. 바로 이때 한 명의 청년이 박만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만수 씨를 떠날 때 한 명의 청년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바로 무케비였어요. 무케비는 25살의 젊은 농부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이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무케비가 박만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전 믿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 말을 들은 박만수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모욕과 무시가 이 한마디로 다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박만수 씨와 무케비 이 둘만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박만수 씨는 무케비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쳤어요. 현지 약초를 어떻게 우려내는지,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무의 상태를 어떻게 읽는지까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전수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알려줬죠. 무케비도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박만수 씨 곁에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새싹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6년 만에. 살아났다. 살아났어. 무케비가 흥분해서 외쳤을 때 박만수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기적이 더 큰 희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박만수 씨와 무케비의 시범구역에서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자 마을에 조금씩 희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와서 구경했고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6년 만에 해답을 찾은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우기철이 일찍 시작된 거였죠. 문제는 배수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폭우로 인해 배수로가 붕괴되면서 물이 농장 전체를 덮쳤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게 다시 엉망이 됐어요. 박만수 씨와 무케비가 그토록 공들여 살려낸 나무들이 다시 시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습을 본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만수 씨를 공격했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더 가슴 아픈 건 마을 농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조금씩 희망을 품었던 농민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거든요. 심지어 일부 농민들은 박만수 씨의 집 앞에 돌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한국인도 결국 우리를 버릴 거야. 이 말을 들은 박만수 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박만수 씨는 이 모든 비난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계속되는 비난과 스트레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 박만수 씨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었어요. 박만수 씨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을 본 무케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박만수 씨를 지켜보며 무케비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되새겨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폭우를 적으로 여길 게 아니라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선생님, 이젠 제가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의식을 잃은 박만수 씨에게 무케비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행에 옮겼어요. 무케비는 우기를 활용한 자연 저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박만수 씨가 가르쳐준 물 관리 기술과 현지, 약초를 이용한 천연 농약 제조법을 응용해서 폭우를 오히려 농장에 도움이 되도록 바꾼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정부 관계자들은 무케비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묵케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우기가 우리 편입니다. 묵케비의 외침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박만수 씨가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묵케비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던 거죠. 묵케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우기철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묵케비가 만든 자연 저수 시스템이 폭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기적 같은 순간이 왔습니다. 6년 만에 감귤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것도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열매들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마을 농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남긴 건 씨앗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때쯤 박만수 씨도 의식을 되찾고 태어날 수 있었어요. 건강해진 감귤 농장을 본 박만수 씨의 얼굴에는 벅찬 감동이 스쳤습니다. 묵케비가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게 해낸 거였거든요. 세계보건기구와 우간다 정부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만수 씨와 묵케비의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 성공 사례는 우간다 모델이라고 불리며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남긴 건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가 한 말이에요.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정말 많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전문성은 화려한 장비나 학위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박만수 씨는 70평생 농사를 지으며 쌓은 지혜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냈거든요. 둘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비난해도 박만수 씨와 묵케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런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진정한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도움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박만수 씨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고 떠난 게 아니라 묵케비에게 모든 지식을 전수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